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건 2022년 봄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고 교장까지 지내다 은퇴한 후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등 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인가 싶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만 해도 큰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소견서를 써주셨을 때도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와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송민호님,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사기 췌장암으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췌장암이라니. 사망률이 높기로 악명 높은 그 암이라니. 게다가 이미 사기라니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6개월. 그 짧은 시간이 제게 남은 전부라니. 병원을 나오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곧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69살 저는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죠. 딸아이는 의사가 되어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재산으로 여유롭게 지내왔습니다. 강남에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은행에 2억 원의 예금도 있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노후였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교사로 지낸 4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제 인생의 보람이었고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게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자녀에게는 이미 충분한 교육을 시켜줬고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죽음 이후의 유산 상속보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재산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함께 만나자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 병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두 아이를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의사인 딸아이가 췌장암 사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미국에서 새로운 치료법도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딸아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죠. 너희들 걱정 말거라. 아버지는 결심했다. 남은 시간 의미 있게 보내고 싶구나. 그래서 내 재산을 기부하려고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치료도 해보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아버지. 지금은 건강에 집중하셔야 해요. 재산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딸아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봐왔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구나. 그리고 나처럼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호스피스 시설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 두 아이는 한동안 반대했지만 결국 제 의지를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두라는 조건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하여 4억 원을 제가 40년간 근무했던 지역의 교육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요.
예금 중 1억 5천만 원은 제가 치료받던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2억 원 중 일부는 두 자녀에게 나눠주었고 5천만 원만 제게 남겨두었습니다. 기부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몸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임상시험 중인 새로운 면역치료제 투여에도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기에 새로운 치료법이 미래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극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가 따랐습니다. 한때 75kg이었던 제 몸무게는 52kg까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의미 있게 사용했다는 생각이 위안이 되었죠.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송 선생님, 종양 크기가 30%가량 줄었습니다. 면역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게는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치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병동이기도 했고 같은 상황에 처한 환자들과 함께하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의 이사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어 화분도 몇 개 놓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의사 선생님은 또 다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종양이 70% 이상 줄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정리했던 제게 갑자기 삶의 시간이 더 주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기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봉사활동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전 경력을 살려 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종양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송 선생님,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해야 하지만 사실상 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던 제게 다시 삶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기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이 제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국민연금 17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마당을 가꾸고 주 3일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또한 암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며 제 경험을 나누고 있죠. 죽음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속의 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제가 기부한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편지를 받을 때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보람을 느낍니다. 3달 전에는 제가 기부한 장학금으로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다가 제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을 했구나. 사실 처음에는 두 자녀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제가 재산을 모두 기부한 후에 갑자기 완치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가끔 용돈을 주려고도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그래도 편하실 것 같은데. 언젠가 아들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생활이 행복하단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잖니. 처음에는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점차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끔 손주들과 함께 제 작은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말기 암 환자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췌장암 사기 진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제게 더 충만한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더 이상 제게 없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 관리에 신경 쓰며 살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작은 마당에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기암 진단 후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